안녕하십니까, 최선영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는 조금 주가 흐름이 좀 비슷하게 나가진 않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조금 기울고 있죠. 예. 자, 올라가는 시점 보시면 12월 4일 날 굉장히 급등을 했네요. 이날 무슨 일이 있었죠? 예. 자, 12월 3일 날 계엄이 있었죠. 그래서 김범수 의장이 지금 구속돼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예. 자, 카카오가 정권이 바뀌면 혹시나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또 타당하기도 한 그런 흐름입니다. 자, 단기에 어쨌든 M자 보이고 있다가 급락을 했어요. 물론 우리나라 시장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만, 자, 네이버는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오히려 그때는 더 내려왔죠. 계엄 시국엔 조금 내려왔다가 오히려 반등했다가 이렇게 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수급부터 일단 보면 확실히 네이버가 앞서고 있음을 보실 수 있어요. 외국인들 그래도 꾸준한 순매수세. 지금 12월 10일부터 한 달간 평균을 보시면 이 거래일 빼고는 전부 다 순매수예요. 근데 순매수인데 그렇게 양이 작지도 않습니다. 자, 기관은 순매도는 잡혀 있지만 사실 많이 탈출 러시로 보기에는 그렇게 좀 뜨문뜨문 나오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이버는 실적도 지금 잘 나오고 있죠. 자, 4분기도 무난한 실적 거둘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5천억대 베이스가 많이 찍히고 있어요. 자, 네이버는 뭐 잘못하면 올해 2조도 찍을 뻔했습니다. 올해는 아니고요. 이제 2024년이죠. 자, 1조 9천억 정도 영업이 기대가 됩니다. 자, 카카오도 하도 주가가 내려서 자, 실적이 엉망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주가 방어, 실적 방어는 잘하고 있는데 주가 방어를 조금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수급도 약간 꼬여 있죠. 기관 쪽 수급들이 확실히 좀 많이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두 개 다 특징들은 그거죠. 코로나 때 최고의 수혜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2021년 고점이 46만 5천 원이에요. 그 이후로 이제 자리를 잡는 거죠. 자, 매도세 나오면서 지그재그 하락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예전부터 제가 강조했던 자리가 네이버는 18만 원 이탈이죠. 18만 원 이탈은 뭐다? 의미가 없다. 그다지 의미는 없어요. 자, 18만 원 이탈하면 복귀하고, 자, 복귀해서 23만 원까지 쌌다가 다시 박스 하다가 지금 다운 박스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머리를 다시 올리는 흐름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요. 이런 기술주들,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술주들 네이버들이 지금 작년 여름에 오르기는 그렇게 쉽진 않았을 겁니다. 자, 작년에 2차 전지가 내려가고 반도체가 좀 반등 나오다가 여름부터는 전부 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갔던 종목은 바이오, 삼바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고 그때 여름 이후에 그 다음에 역시나 조선, 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조선 특히 많이 올랐죠. 11월, 10월 이럴 때 여름 이후부터. 그리고 변압기죠. 변압기도 꾸준히 좀 올라왔고 그리고 방산이죠. 현대로템 같은 대형 방산들 지금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이런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네이버, 카카오도 어떤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급적인 면에서 많이 혜택을 받지는 못했다. 자, 근데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진짜 마음 놓고 2년 반 동안 거의 3년 동안 외국인들 줄기차게 팔았던 종목입니다. 있던 주식들까지 다 소진하는 그런 흐름들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역시나 18만 원 깨지면서 15만 원 닿으면서 급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다. 자, 그리고 뭐 AI 얘기들 많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 보시면 다시 그림 띄우겠습니다. 자, 다시 그림 보시면 자, 쿠팡의 대항의 3시간 배송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도 이제 해외 회원제로 하면서 자, 요런 것들을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즉 이커머스죠. 네이버가 사실 이커머스로 가장 커져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일단 인프라가 좀 크죠. 네이버 포탈로서의 인프라 크기 때문에 그리고 회원 수도 많고 물론 지금 쿠팡이 워낙 지금 자리를 잘 잡아놔서 이걸 얼마나 뺏어올지가 관건이죠. 마켓컬리도 결국은 실패한 사례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자, 물론 이제 네이버는 이거 말고도 뭐 굉장한 캐시카우들이 많습니다. 뭐 AI 쪽도 지금 굉장히 많이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 시장은 네이버가 이렇게 하는 게 전 맞다고 봐요. 이제 쇼핑, 인터넷 쇼핑 그리고 페이먼트 이쪽 시너지를 함께 내서 요렇게 이커머스 쪽을 선nhập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물론 뭐 많은 시행착오는 있을 겁니다만 뭐 네이버는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네이버들은 대부분 지금
나쁜 뉴스들은 나오고 있는 건 없어요. 대부분 목표가 상향이나 순매수 리포트, 그리고 뭐 목표가 상향 앤드 매수 리포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네이버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충분하지 않나 보고 있어요. 제가 예전부터 네이버는 30만 원까지 봐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단 46만 5천 원 코로나 고가까지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이때도 사실은 어떤 성장성 이런 걸로 오는 게 아니라 단지 유동성으로 왔어요. 단지 유동성. 근데 지금은 네이버에 그렇게 단독적으로 펼쳐진 유동성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전 예상하고 있어요. 자, 1차 고비는 역시나 23만 원, 24만 원짜리입니다. 이쪽을 지금 돌파 시도한 지가 좀 꽤 됐죠. 마지막 돌파 시도가 2024년 1월이에요. 거의 1년이 넘고 있어요. 그리고 돌파 실패, 그러니까 떨어졌던 자리가 1년, 거의 2년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항력도 만만치 않을 거다. 그래서 23만 원, 24만 원 1차 목표가, 27만 원 2차 목표가고, 3차 목표가 30만 원 정도 잡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23, 4만 원을 뚫으려도 라고 해도 상당한 만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즉 에너지는 매수세입니다. 결국은. 자, 혼자 안 되죠. 자, 네이버 시총 32조예요. 뭐 명동 사채업자가 올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은 뭐냐면 뭐 500억짜리 뭐 2, 300억짜리 가벼운 종목들은 점상 보내기도 하고 하지만 네이버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결국은 외국인 투자자, 메이저 중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순매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상승 명분이 충분하다. 올릴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확고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어요. 자, 목표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인데 카카오는 아직 매수 찬스가 아니에요. 조금 더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치적인 이슈랑 섞여 있기 때문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탄핵이 되던 아니면 다시 탄핵 기각돼서 복귀를 하던 자, 요런 것들을 좀 관찰을 해야 되죠. 카카오는. 그리고 카카오는 수익성들이 조금 떨어져 있고 리포트들은 썩 좋은 리포트들이 없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제일 좋은 뉴스예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카카오 관련주 오랜만에 활짝 주가 어깨를 펼칠까. 지금 어깨를 다시 접고 있죠. 자, 더 가려면 이 양상으로 갔으려면 4만 원을 이탈하면 안 돼야 돼요. 자, 근데 보세요. 4만 원 이탈하는 순간 반등 나오죠. 자, 저항으로 바뀌어버리죠. 여기도 4만 원에서 딱 끊기죠. 그리고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요새 외국인 수급받지 못하면 대형주들은 힘을 못 쓰고 있죠. 자, 근데 외국인하고 기관 양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그죠? 12월 4일, 12월 4일부터 한번 볼까요? 자, 4일 보시면 자, 여기죠. 여기는 양수급을 좀 받았죠. 그리고 좀 올라가나 싶더니 어때요? 계속 파란 걸로 바뀌죠. 매도세가 압도하고 있다는 얘기야, 결국엔. 자, 내년도 좀 그렇고, 계열사들 실적,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좀 그렇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도 한계가 있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오히려 조금 저는 여력이 있다고 봐요. 조금 더 올라가도 되는 여력이 있다. 근데 카카오페이는 언제, 일단은, 실적 플러스가 되는 것도 좀 관건이죠. 자, 시간이 굉장히 지체되고 있다라는 거. 그 사이에 다른 페이먼트 사업들이 굉장히 나래를 펼치고 있다라는 것도 카카오에게는 좀 핸디캡이 된다. 자, 계열사 관리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도 카카오는 네이버 가면 쫓아는 갈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자, 저가 한번 확인하시고 매수 들어가시는 게 낫다. 네이버는 지금 자리부터 어느 정도 분할 매수가 가능한 자리입니다. 20만 원 초부터는. 근데 카카오는 조금 더 신중하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카카오는 한 5만 원 정도 2025년 5만 원 정도 목표가 잡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봐요. 어쩌면은 한 번 더 기울이고 바닥 확인하고 박스 돌리면 상당한 시간을 소비할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장기 목표가는 6만 원은 좀 찍어줄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든 코스피 시총상위주들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께 제가 두 가지 무료 혜택 좀 안내해 드릴게요. 자,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포인트 관리해 드리고요. 그리고 히든 정보들, 유료 찌라시들 같은 것도 중요한 것도 많죠. 그리고 사내 자료들, 뉴스로 나오지 않는 그런 소식들 안내해드리는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요새 필수 방이 되겠죠. 자, 요 텔레그램 방에서 시장 주도주들하고 급등주 매매 가이드들도 함께 해드리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무료 추천주 하나 드릴 텐데요. 자, 급등 임박한 종목들 제가 챙겨 드릴 텐데, 자, 8월부터 매매 리스트 보시면 이렇습니다. 보통 5, 60% 많이 좀 찍었고요. 소요 시간은 4주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내로 되는 경우도 많고, 태성 같은 경우는 뭐 330도 나왔어요. 뭐 DS 단석은 110도 나오고, 이렇게 성공률 100%, 그리고 수익 고수익에 무료 추천주 제공해 드릴 거니까 저한테 문자 한 통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혜택 함께 챙겨 드릴게요. 자, 여기 최선영 대표 번호 보이시죠? 010-8011-0017. 자, 네이버 카카오니까 네카. 문자로 네카라고 보내주시면 두 가지 무료 혜택 챙겨서 빠른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아무 때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